고구마를 이제 심어 놓고 이 뿌리가 내리면 4, 5일이 지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4일, 5일. 네, 보시죠. 예. 날씨가 차가우면 일주일 정도 이 뿌리가 내린 다음에는 꺼내줘야 합니다. 응? 꺼내줘야 이들 이제 자리를 잡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풀도 나지 않도록 샅샅이 잘 입구를 막아주면서 꺼내주는 겁니다. 깨끗한 흙이니까 약도 않고 농약도 않고, 그래서 깨끗한 흙으로 고구마를 재배해서 또 맛있는 고구마를 소비자들이 찾아주고 해서 네네. 늘 즐겁게 합니다. 농업이 힘들지만 네. 응?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먹겠다, 뭘 것이다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기분이. 고구마를 육묘를 해서 밭에 이렇게 심을 때까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구마는 이 하우스 안에 그 육묘상을 만들어서 씨고구마를 묻어서 그 발화를 시켜서 그 싹을 틔워 가지고 그 싹을 키워, 그러면 그 키워진 싹이 고구마 묘가 됩니다. 말하자면 삽식용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묘를 가져다가 이렇게 밭에 두둑을 지은 다음에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구마를 심습니다.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배색 비닐로 완전히 덮습니다. 덮어버리고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덮어둡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고구마를 심을 때 이렇게 봄철에는 가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닐을 씌우고 고구마를 심었거나 아니면 비닐을 씌우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고구마 묘가 말라서 죽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 보식을 하기 위해서, 죽은 데를 때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굉장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고구마를 이제 심고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는 풀이 안 나도록 검은색, 그리고 가운데는 고구마를 노출시켜야 되고 끄집어내야 되니까 고구마가 보여야 돼요, 식물체가. 그래서 가운데만 하얀 비닐, 그래서 이러한 비닐을 배색 비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심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놓은 이유는 이게 밝은 되어 가지고 끄집어내기 이전에 또 이제 태양광이 너무 세서 온도가 높아질 경우, 지온이 높아질 경우에 이 식물체가 비닐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흙으로 비닐 위에 흙을 얹어서 차광을 시켜주기 위해서 흙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한 3, 4일 아니면 한 일주일 후에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밭에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흙들을 끄집어내고 이 식물체를 제대로 끄집어내서 주변에 흠이 없도록 잘 돋아주면 풀도 덜 나고 이 고구마가 앞으로 생육하는데 매우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수확이 되고 맛있는 고구마가 생산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방법이 고구마 비닐 대량 피복 재배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고구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끌어준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명함에도 있듯이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자연과 어울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 방법, 즉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 등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제 고구마를 먹는 소비자, 특히 제 친구와 제 가족 그 안전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찬 것이라기보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하늘과 땅이 어울려서 농사 짓는 거지 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태풍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때는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해서 못하기도 하고. 저는 무안이라는 곳에 귀농을 했는데요, 무안이 제 고향도 아니고 친구가 있어서 무안에 귀농을 했습니다. 근데 무안이 귀농을 해서 살아보니까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특히 농사짓기 참 좋은 곳입니다. 무안이 구불구불한, 현재 이 지역이 구불구불한 반도로 동서남북 불어오는 바람이 모두 해풍을 머금고 옵니다. 그럼으로써 무안 여기 람사르 습지로 유명한 그 갯벌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불어오는 바람은 그 갯벌을 다 안고 오는 바람으로 바다의 습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한 무안의 황토는 게르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은 먹는 산소로도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게르마늄을 뿌리기도 하는데 실제 갖고 있는 게르마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농사는 천연 해수 농법과 천연 게르마늄 농법을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고구마가 맛이 있고 품질이 양호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농산물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하게 된 계기는, 저는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퇴직하고 미국으로 잠시 건너가서 사업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인 농사 짓는 꿈을 일깨워주게 돼서 귀농을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귀농을 하면서 준비한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고구마 연구소, 우리나라 유일한 고구마 연구소인 바이오에너지 작물센터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 고구마 연구소에서 고구마에 대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밤에는 논문도 뒤적거리면서 준비를 하였고, 그 다음에 1년 정도는 토글토글이라는 그 고구마 사업단에 와서 실제 농사도 지어보면서 유통에 대해서 조금 경험하고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귀농 생활 농사 짓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구마를 작물로 선택한 이유는 고구마 바구미라는 벌레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법상 고구마를 수입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국산 농산물로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작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잘 알다시피 슈퍼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영양가도 많고 혈압이랄지 그런 것에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자기가 농사 짓는 농산물이 모두 슈퍼푸드라고 하겠죠. 그렇지 농산물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슈퍼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이 커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것같이 흐뭇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때 어려움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지만 작물이 커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런 힘든 일은 없어지고 좀 재미있는 유쾌한 생각이 들게 되고, 밭에서 일하다 보면 신선한 산소를 뇌로 들이마시는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이 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농한 것에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닐을 씌우는 이유는 습도, 온도, 또 제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테이프나 우리가 밭에다 뿌린 그 거름이 또 잘 보유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대부분의 인부는 목포에서 오는데 아주 오래된 인부예요. 우리를 한 20년 정도 한 인부인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가 몸에 아주 배인 분들이고, 또 절반 정도는 새로운 분들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가르쳐 주면 아주 더 정확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올해는 심는 시기에 지금 초기에 심는 사람들은 좀 냉해를 입었지만, 지금 4월 10일 이후로 심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 작황이 좋아요. 그것은 날씨가 그만큼 따뜻했고 약간 가물고, 그래서 고구마 심기에 최적의 날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작임이 걱정이에요. 풍작이면 걱정이라고. 왜요? 아니 풍작이면 걱정 원래- 안 하는데. 원래 창고가 가득 차면 네네. 주머니가 가벼워. 아, 그게 문제라고요. 네. 우리나라 농업이. 아, 그래서 작년에 흉작이었거든. 네네. 약 25% 이상 수량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약 한 20% 이상 상해버렸어요. 그 시즌. 저장성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장성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값이 지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평년작이다 올해 나갔다, 네네. 그럼 이제 난리 난 거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고구마가. 네. 고구마 농사 하시면서 힘든 게 뭘까?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사람이 부족한 거. 아, 인력 부족. 작년에 요때 9만원 정도에 했는데 지금 13만원 원이잖아. 네. 40% 정도 더 올라오고 있고, 그것도 없어. 그렇게 많이 준다 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리고 또 나이 드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70이 넘어서 60, 50은 잘할 줄도 모르고 조금 하면 허리 아프다고 안 와버리지. 그래서 농업이 큰 문제예요. 맛있구나. 오, 달달하구나. 바닷물 먹고서 바닷바람 맞고서 쑥쑥 자란 무한 해수고구마.
저희 자식들이 질투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고구마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내 새끼들 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애들은 우리한테는 새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고구마한테만 내 새끼 한대요. 그래서 내 새끼들이 건강하게 말라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소망으로 항상 심죠. 그 마음으로 심고요. 그래서 보대끼지 않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발걸음을 가지면서 애들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심을 때 제일 마음이 졸이죠. 얘들이 잘 살아남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자식을 키우는 마음이 항상 있죠. 예, 저는 저만 고구마 특성상 저만 할 수 없고요. 우리 일하는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항상 고맙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너무 아프지 않고 몸이 근육통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일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격려하고 눕는 게 그거거든요. 고구마도 잘 커야 되지만 이 일을 절 도와서 같이 일하는 우리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건강하게 일을 해서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고구마는 저한테 생명이죠. 저를 살아가게 해주고 저희 아들들 교육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니까요. 저한테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고구마가 저한테 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잘 길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하고 아무데나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예민한 애인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구마가 어느 작물보다 예민하고 꼼꼼하다. 그리고 그 애들을 예민한 애들을 환경을 맞춰줘야만 고구마가 좋은 고구마가 나오니까 그 예민함을 저는 항상 살피기 위해서 애들을 항상 관찰합니다.